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우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노마스크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서울신문에 여러 시민들의 좀 반응이 나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될 때마다 늘 시민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화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렸다면서 이제는 마음 편히 벗고 다니겠다고 했고요. 사람이 가득 찬 대중교통 안에서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데 마스크 때문에 더 숨쉬기가 어려웠다면서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벗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반면 여전히 마스크를 쓰겠다는 사람들은 이전에 감염됐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던 기억이 있다면서 조심하겠다고 했고요. 봄이 되면 미세먼지도 심해지니까 그냥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각자 건강 상태 또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감소했었던 국제 여객선 또 공항버스도 정상화가 되죠. 네, 맞습니다. 국제 여객선 중에서 러시아나 일본 등의 운항은 작년 말부터 점차 정상화해 왔고요. 오는 20일부터는 3년 2개월 만에 한중 국제 여객선 운항이 정상화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약 200만 명이 이 항로를 이용했던 만큼 양국 간 보다 활발한 교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권 공항 버스를 점차 증편하기로 했는데요. 국제선 여객은 코로나 이전 대비 61% 정도 회복이 됐지만 공항 버스는 45% 회복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6월까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70%, 또 9월까지는 약 90% 수준으로 증편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산불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전국 산불의 대부분이 지금 경상도에서 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최근 3년 동안 경상북도가 전국 피해 면적의 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그 이전 3년,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북의 산불 피해 면적은 전국 피해 면적의 2에서 7% 수준이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의 산불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한 자릿수에서 60% 이상까지 올랐으면 상당히 좀 급격한 변화로 보이는데 그 원인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국립산림과학원은 가장 먼저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는데 강수량은 점차 적어지니까 경상도의 산불 위험도가 다른 지역들보다 더 뚜렷하게 높아졌다는 분석이었고요. 또 동해안 지역에 불에 잘 타는 소나무가 많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네, 또 상황이 이런데 경남에서는 산불이 나면 시군 공무원을 문책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박완수 경남지사가 산불 방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예산이나 인사 등의 벌칙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일선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산불 관련 부서는 지금도 기피 대상인데 불이익까지 주면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고 예를 들어 정부가 경상남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지사는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네, 산불 방지에 힘쓰는 게 더 우선이 돼야 하는데 지금 처벌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 건 좀 앞뒤가 뒤바뀐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학폭 피해자 90%가 우울 불안장애 바라는 건 공개석상에서 사과받는 것이다. 당연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가 소속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먼저 학폭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4.1%가 우울장애를, 84.3%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를, 또 72.5%는 불안장애를 답했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 알겠지만 복수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공황, 발작, 불면증,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였고요. 피해자 중 62%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됐다고 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어렸을 적 이 피해는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까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학폭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폭 피해로 상담받는 청소년이 2년 새에 35%가 늘어날 만큼 이 학폭 문제는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피해 학생들은 학폭위가 열려도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없었다면서 서면 형식의 사과보다는 친구들 앞에서 진심으로 미안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네,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피해자에게는 마음의 보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이 SNS 글로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는데 전두환 씨의 손자가 가족에 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예. 돈이 없다고 했는데 집안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진을 잘 보면요. 한 여성이 나오는데 곧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로 추정이 됩니다. 예. 주장에 따르면 연희동 자택 내에 구비된 스크린 골프 시설이라고 했고요. 이 밖에도 어머니로부터 연희동 자택에 상상도 못할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폭로를 했고요. 또 돈을 주고받을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가족 측이 이 내용을 좀 반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 차남이자 또 폭로글을 올린 전 씨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동아일보와 통화를 했는데요. 우선 아들이 정신질환 그리고 마약 투약 문제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고요. 또 연희동 자택 내의 스크린 골프 시설은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해 드린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아들이 작성한 글이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글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네요.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해외 소식인데요. 홍수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건 지금 튀르키예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곳 튀르키예 남부 샬르우르파 지역인데요. 대피하고 있는 이재민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곳은 지난달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최소 10명 이상이 숨지고 또 수천 명의 이재민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임시 텐트촌에서 지내던 피해자들도 또다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틀은 더 지금 비가 올 거다 이런 예보가 있다고 해서 좀 빨리 좀 대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프랑스 소식입니다.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프랑스 전역이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쓰레기 처리 직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파리에서만 최소 7,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파리 내 쥐들을 위한 무한 리필 뷔페가 마련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노조가 최소 20일까지는 파업을 계속할 방침인 만큼 이 쓰레기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면서 연금 개혁을 막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도시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함께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